바로 3.1운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서 25년 올라가면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무장에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런 그 탐관 오리들, 민비 척족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민주주의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부에 세금을 내는 농민들이 정치를 잘하라고 탐관 오리를 척결해 달라고 하면은 척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고종이나 민비는. 그런데 고종과 민비, 민영이는 어떻게 했느냐?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세금 내는 농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병을 요청했어요. 이게 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학난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고종과 민영이와 이 사람들이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일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하고 민비나 이 민영이가 청군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들어왔죠. 일본군이 들어온 목적은 뭐예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청나라 군대를 우리 조선 땅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친일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청군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을 영구히 지배하려면은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94년에 결국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를 일본군이 전부 다 이루어냈어요. 동학농민군들을 아주 철저하게 학살했고 그 다음에 청군과의 싸움에서 이겼죠. 그래서 바로 94년 음력으로는 6월 21일이고 양력으로는 7월 23일 날 고종 임금이 계신 경복궁이 점령이 됐어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망할 때 두 번 경복궁이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을미사변 때도 경복궁이 점령됐고 한 해 전에 또 경복궁이 점령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도쿄의 황거가 점령이 당했다. 일본인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임금이 계시는 왕비가 있는 경복궁이 점령당했다.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 이것은 결국은 주권이 완전히 강탈당한 겁니다. 반식민지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확하게 15년 뒤에 1910년에 그러니까 1894년 6월 21일 날 경복궁이 점령당하면서 우리 조선은 국권이 강탈당하기 시작했어요.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반 정도가 식민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90% 식민지 된 게 을사늑약입니다. 100% 식민지가 된 게 1910년 8월 29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100% 식민지가 됐다.
반식민지가 된 상태가 바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 그랬을 때 2차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3.1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제2차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했어요. 이 2차 농민혁명의 특징은 뭐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일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항일 구국투쟁, 나라를 구하는 반일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 운동도 완전한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일본 제국, 그 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운동이 뭐죠? 그게 바로 3.1 독립운동이죠. 그러니까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나 1919년에 일어난 3.1 혁명은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이다. 그 적들은 누구였느냐? 일본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바로 9월에 일어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장군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을 이끌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주를 지나서 서울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죠. 자, 그런데 공주에서 어떻게 됐죠?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의 최정예 부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아주 몰살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왕이 계시는 곳이 점령이 당해 있고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고 또 친일 정권이 수립되어 있을 때 만약에 그때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소하겠어요. 이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동학농민혁명 기간에 최소로 잡아서 한 3만 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크게 잡은 사람은 한 20만 명이 죽었다. 이거 대사건이었어요. 일본군하고 싸우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을 계승한 혁명이 바로 뭐냐? 오늘의 주제인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는 몇 명이 죽었죠? 이때는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장투쟁했으면은 이때도 굉장히 우리 민족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총칼을 들고서 우금치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신식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미 1919년 당시는 우리 한반도에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헌병만 2만 명이 넘게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때 만약에 우리 민족이 무장 봉기를 했다고 하면은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우리 민족이 손병희 선생이 어떻게 했느냐? 비폭력 투쟁으로 와야 된다. 대중화시켜야 된다. 이론화시켜야 된다. 아주 지혜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 투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얼마가 죽었죠? 죽은 사람만 7천 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따 나올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15,000명, 감옥에 갇힌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 지도자들이 25년 뒤에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9사람이 죽을 걸 각오하고서 민족대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3.1 혁명의 뿌리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있다. 9사람이 서명을 했으니까.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중에서도 바로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손병희 선생이 제일 먼저 대수령이라고 일본 경찰이 이렇게 써놨어요. 3.1 혁명의 아주 수계가 누구냐? 손병희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불교 이렇게 계보도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3.1 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있다. 우리가 아래에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